안녕하세요. 세미나 구조 남자 토크화이트 고성 PD입니다. 제조 분야에 있는 분이라면 MRP란 용어에 익숙하실 겁니다. 1960년대부터 제조기업들에게 각광을 받은 MRP, 자재 소유 계획은 제조 프로세스 관련돼 사용되는 생산 계획, 스케줄링, 그리고 재고 관리를 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최근 APS, 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이라는 시스템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계획과 스케줄링하는 관점에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PS 전문기업인 KS텍의 조한민 기술이사와 이윤준 전문위원의 명쾌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ERP에 들어온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집합이죠. MES는 실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행 관련된 데이터들의 어떤 로그들의 집합일 겁니다. 그렇죠. 생산 장비에 예, 맞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연결해서 어느 시점 포인트에 어떤 장비에서 어떤 제품을 얼만큼 생산하라는 의사결정들이 대부분 이제 오늘의 작업 지시 혹은 오늘의 일과표 이런 거 기준으로 이제 작업 지시들에게 데일리로 전달되든지 아니면 고도화된 어떤 공장에서는 어떤 룰에 의해서 생성돼서 내려갈 겁니다. 근데 빅피처 측면에서 계획과 스케줄을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게 최근에 이제 상황인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APS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APS라는 자체가 플래닝 앤 스케줄링이기 때문에 생산 계획과 스케줄이 중심이 맞습니다.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의 시스템 간의 거리에 따라서 요거 AP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세일즈하는 쪽에서 내 생산 오더를 지금 투입하면 언제쯤 산출될 수 있는지 대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판단, 만약에 이걸 지금 투입한다면 자재가 얼만큼 어느 시점에 얼만큼 더 필요한지의 판단, 이런 것들까지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인 MRP부터 롱텀 MRP, 수요와 생산을 연결짓는 S&OP 체계의 툴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APS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생판회의 때도 예, 실제로 저희 고객들도 그런 용도로 APS를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도 있습니다. 자, 지금 MRP라고 하셨는데 MRP 예. 예전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있어 왔습니다. 네. APS가 공적으로 그러면 MRP를 예. 이게 대체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걸까요?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존의 ERP나 다른 시스템에서 혹은 별도로 개발하신 MRP 시스템의 정합성이라는 거는 생산 일정과 연계된다기보다도 계획 주문량과 연계돼서 이 주문 수량을 충족하기 위한 자재 소요 계획을 풀어내는 과정. 경우에 따라 리드타임 정도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다 있다고 가정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APS 단에서의 MRP는 실제로 설비 캐파 때문에 생산 일정이 밀고 당기기 분명히 존재할 거고 자재, 얼터너티브 자재에 대한 자재 사용에 대한 컴피티션 상황까지를 다 고려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얼만큼의 자재가 얼만큼 더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아주 정교하게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네네. 그건 히스토리 기반해서 현재 온엔드 기준으로 앞으로 필요한 것과 있는 것 중에 남는 것까지 산출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형태의 MRP 그리고 저희 MRP를 애그리게이션 하면 기존에 쓰시는 주 단위든 월 단위든의 MRP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또 이제 미래 예측 같은 것도 맞습니다. 예, 미래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쓰일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네네. MRP의 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스케줄링이나 플래닝이라는 개념은 생산개혁이라는 도메인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APS라는 어떤 이름이 붙어서 한 것은 이제 정확한 역사는 모르지만 어쨌든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네. 최근에 이제 쓰이게 된 용어인데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그 단순히 어떤 스케줄링이나 플래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넘어서 결국은 어떤 의사결정의 허브가 되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을 이제 지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는 최적의 어떤 계획을 생산해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만들어진 계획을 사용자가 쉽게 가시화해서 볼 수 있다거나 그리고 그거를 쉽게 편집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의사결정 이력이 이제 쌓이고 그리고 그 쌓인 이력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APS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APS가 단순하게 뭐 그 단위 솔루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MES, ERP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막 나오는 거니까 빅데이터 플랫폼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빅데이터를 위한 빅데이터가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를 하려면 시뮬레이션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네요. APS가. MES 레벨에서는 이제 그 샵플로어 레벨을 이제 관장하게 되고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ERP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준 정보나 아니면 트랜잭션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APS가 가지는 좀 고유한 부분은 이거 자체가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된 그 이력이 이제 근거와 함께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더 발전된 뭐 AI를 활용한다든지 더 발전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 시스템들이 업무 프로세스에 기반한 데이터 연계, 네네.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이런 게 목적이라고 하면 요거는 사실은 가치로 연결되는 네. 의사결정의 네. 집합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S 나오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의사결정들은 어떻게 보면 그 컨텍스트가 예. 다 어떻게 보면 같이 저장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얘가 맞습니다. 왜 그랬는지, 맞습니다. Y가 예, 같이 맞습니다.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그것이 나중에 정말 뭐 AI를 이걸 활용할 때 예. 뭐 최적화를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예. 굉장히 그 유용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APS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APS 영역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점점점 이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결국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체 시스템 그런 것들로 이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만났던 고객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다른 시스템들은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대부분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단순히 엑셀을 드러내는 디지털 전환이 아니고 이거의 결과물이 사실 앞뒤 시스템에 영향도를 많이 미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해왔던 것이 잘했네 못했네 평가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유관 시스템과 연계성이 그다음에 영향도가 큰 시스템이 APS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조업의 MES하고 ERP는 많은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업은 다 쓰고 있고 뭐 중견기업들도 이제 거의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이미 MES와 ERP가 잘 구축이 돼가지고 잘 돌아가는 기업일수록 맞습니다. APS를 활용하기가 참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에 쌓여있는 데이터 활용처가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처가 딱 APS인 거죠.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